네, 안녕하세요. 차분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저께 이제 그 트럼프 총격 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트럼프가 거의 된다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공화당 쪽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건으로 해서 여론전에서도 이기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 일단은 오전에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오전 시장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것보다 지금 이제 오전에는 좀 약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정도가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뭐 YC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지금 막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리기판 쪽도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수 먼저 체크해보면 지금 요 보면은 제가 선거놓은데 요 자리 지켜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지켜주다 보면 또 이제 수급이 괜찮아지면은 다시 또 가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이제 더 나올 신기술 반도체 그쪽으로 해서 이제 수급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YC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번 7월 달에 상승 나오는 거는 보고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기 골든 라인 그러니까 요 자리죠, 그죠? 중요한 라인이에요. 요 자리 좀 지켜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등락률 보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주말에 매크로적으로 이제 시장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M7이 빠졌죠. 그렇죠? M7이 좀 빠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슬슬 어떤 모양새냐면은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제 수급이 좀 넘어가는 분위기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미장이 그렇다고 치면 그 미장에서 이제 빠지는 돈들이 이제 신흥국으로 이제 퍼지는 약간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닥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보면은 지금 어쨌든 수렴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수렴 단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 종합 같은 거 보면은 지금 보면 외인들이 코스닥을 조금씩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도 체크했지만은 코스닥 매수가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외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슬슬 중소형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장이 훨씬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좀 합니다. 그렇게 일단 전망을 좀 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캐스팅방에 좀 정리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방산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방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산 뭐 얘기를 하자면 뭐 내용이 긴데 뭐 어쨌든 그것도 뭐 나중에 또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 자 어쨌든 지금 어쨌든 방산 대장은 LIG 넥스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대로템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일 큰 거는 지금 미국의 이제 미사일 수출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뭐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찌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박스 돌파를 했어요. 박스 돌파를 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눌러주는 모양새가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수주 이슈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한번 나오면 조정, 반드시 조정이 많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 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방산 수주 뉴스가 나온다고 치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 쭉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전주도 마찬가지지만 기대감에서 움직일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대감에 움직여 정리해주고 사람들이 좀 잊혀질 때쯤 해서 그때쯤 사서 모았다가 또 가져가는 그런 좀 눈치 싸움을 좀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우리나라 구축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계속 하나오션이냐 아니면 HD 현대중공업이냐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제가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어 LCD 현대중공업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기초 설계를 HD 현대중공업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세 설계까지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거기서 만약에 하나오션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또 중간에 꼬이는 경우가 있다. 뭐 물론 하나오션은 그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방산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쪽을 보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또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이슈 확 줬지만 계속 이제 빠지는 모양새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면은 어쨌든 더 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아직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그래서 더 가긴 하겠지만 대충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3,125원이나 뭐 요 정도 선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어, 체코 원전 수주가 이번 주에 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정책에도 원전이 있어요. SMR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계속 시세를 줄 수 있다 아니면 변동성을 줄 수 있다 또는 뭐 시장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 자리는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높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세가 좀 긋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쭉 빠지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어쨌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이슈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뭐 자회사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두고, 그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뭐라더라? 에너지 부분들을 뺀다고 했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바켓이 제일 안 좋은 케이스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회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또 반영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산 로보틱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슈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승한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부터 해가지고 쭉 눌러준 영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갭을 메꿔주냐 안 메꿔주냐 뭐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5선 지지 공략 뭐 그걸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고 한 9만 원 아래까지 많이 내려오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지금은 짧게, 그러니까 손절선 짧게 잡고 지금 이제 매매를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지켜주는 모습. 이렇게 3선, 5선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쪽에서 좀 덜 가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는 코츠 테크놀로지예요. 코츠 테크놀로지도 이제 방산 쪽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죠, 제가. 그러니까 상승 앞에 나온 거 있고 충분히 눌림 주고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작은 언덕 만든 모양새. 그래서 오늘 상승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박스 만들거나 아니면 돌파 나오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박스 만들면은 땡기고 아래서 잡아서 20선 공략 하시면 되고 아니면 5선 공략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3만원 근방 요 정도에서 1차 그 다음에 2차 3만원 근방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쵸? 방사는 아마 계속 이쪽으로 이슈를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말고도 뭐 하나 시스템도 이슈 주긴 했는데, 하나 시스템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굉장히 무겁고, 코스 테크놀로지 지금 VI 같네요. 네. 오늘 채팅방에도 지금 계속 지켜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코인주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코인주들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중요한 요 박스, 오이구시 투자 같은 경우 중요한 박스 라인. 그죠? 중요한 박스 라인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저항 자리인데, 여기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은 좀 더 가서 대략 한 만 원 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시세 들어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 이슈 받고 그냥 쭉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또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움직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반도체 좀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YC 같은 경우 지금 시세 좋지만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죠? 시세 좋지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관들이 매도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좀 지켜주고 다시 갈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C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일단은 뭐 당연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많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쨌든 시장이 좋아져서 이제 상승이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 좋아지고 삼성전자 실제 실적 발표 나올 거고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이벤트가 나올 텐데 그때 상승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반도체 먹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유리기판하고 또 뭐가 있죠? 유리판하고 CXL 아니면은 뭐 지금 레이저 커팅 기술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 관련해 가지고 전공정 장비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를 지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어쨌든 요 바닥 찍어주고 요 위에서 노는 모양새. 근데 레이저 커팅 기술이 있어가지고 전공정 장비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제일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기관 매도세가 아직 나와 있는데 기관이 매수를 시작한다든지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 할 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눌림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기준봉 잡아서 이렇게 눌림 좀 20선이라든지 그런 거 지지를 보고 한번 해봤으면 괜찮겠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는 전공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선주들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봉이 양봉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지지봉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해서도 어쨌든 뭐 원전부터 해서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둘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그걸 하고 있는 전선 기업은 어쨌든 대한전선하고 LS전선 얘네 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LS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회사 차원에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회사라기보다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무슨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LS 그룹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LS 쪽이 좀 더 투자하기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재미가 없죠. 그렇게 모본 애들은. 그래서 어쨌든 대한전선, 대원전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또 뭐가 가겠어요? 구리 관련 애들 그래서 KBI 메탈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계속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재룡전기라든지 재룡산업은 굉장히 자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은 조금 위험하다. 네, 그렇게 생각드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원전은 어쨌든 한전산업부터 해가지고, 아직은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보시고, 지금은 어쨌든 단타 영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짧게 짧게 하는 거 눌러줄 때마다 그렇게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봉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봉을 갖다가 어쨌든 중심선을 깨지 않는 이상, 그렇죠? 깨지 않는 이상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야수의 심장으로 좀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정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트럼프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좀 뽑아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정리해서 그래서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채팅방 얘기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초복이라고 그러는데, 네, 삼계탕 드시고, 몸보신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장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이제 좀 뭐랄까 관심 깊게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네요. 자, 화이팅입니다. 남은 시간도 수익 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